그런데 생각보다 전세 가격이 굉장히 셉니다. 지금 4억대가 넘었어요. 4억대가. 이때 입주장만 해도 3억도 안 되고 2억대의 전세를 맞춘 매물들이 상당한데,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중요한 영상인데요. 2년차 비과세 아파트 쏟아지는 매물, 이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입주장이 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단지들이 좀 많이 입주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아파트들이 2년이 지나면 비과세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할 거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과연 그렇게 사실대로 됐는지 오늘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요. 어쨌든 시세가 이 가격까지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가격이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오늘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단지를 살펴보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일단은 동구 대장, 게림 아이파크 SK 뷰와 그리고 서구 대장, 염주 포스코 더샵 센트럴 파크, 이 두 개의 단지가 지금 시세가 얼만큼 가는지, 그리고 매물은 얼만큼 쌓여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요, 대장 아파트의 기준의 가격이다. 이 두 개의 아파트가. 다른 가격 비싼 아파트들, 입지 좋은 아파트들도 좀 많은데요. 어쨌든 이 가격이 기준이 될 거다. 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냐에 따라서 다른 대장 아파트의 가격도 미치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개의 단지를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2년 동안의 하락장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신축 아파트들도 분양을 많이 했는데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 시장 가격을 얘네들 가격이 또 결정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영상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아파트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오늘 이 두 개의 단지를 좀 비교해 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브랜드, 입지, 커뮤니티, 조경, 외관, 주차, 단지 규모, 이런 것들이 2022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브랜드, 입지 있는데 보통은 분양할 때 이제 브랜드를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런데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브랜드보다도 입지의 가치가 좀 높이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분별하셔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계림 4구역 있잖아요. 계림 4구역. 계림 4구역이 이제 분양 당시에는 이제 모아 애가다 보니까 브랜드가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죠. 그런데 입주하고 난 다음에는 어쨌든 이런 브랜드보다도 입지, 커뮤니티, 조경, 외관, 특화, 주차장, 단지 규모, 이런 것들이 시장의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계림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보다도 나중에 입주하고 난 다음에 가격이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두 개의 단지를 볼 텐데 이 두 개의 단지의 가격이 그만큼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염주 더샵 센트럴 파크입니다. 1976세대 굉장히 큰 대단지죠. 여기 보니까는 사용 승인이 2022년 10월 18일입니다. 2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차 같은 경우에는 1.34대, 그리고 평형대는 23평, 30평, 33평, 43평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인기가 있는 이유가 또 신축이기도 하고 대단지이기도 하지만 이런 커뮤니티가 예전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던 부분이거든요. 여기 사우나도 있고 피트니스, 도서관, 독서실, 그리고 골프 연습실, 이런 것들이 다채롭게 있고, 그리고 조경이 굉장히 좋죠. 조경도 좋고 조경 시설도 예전의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찾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올해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거래된 실거래가 내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59 타입이 이렇게 거래가 됐고, 여기는 76 타입, 84 타입, 110 타입 이렇습니다.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제일 싸게 거래된 게 4억 5,700, 그리고 7월 달 최근에 4억 7천, 4억 7,700, 26층 같은 경우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보통 한 5억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6 타입 같은 경우 보니까요, 최근에 8월 달에 거래된 게 20층이 5억 8,100만 원, 보통 5억 7천에서 5억 8천,
6천, 거의 한 6억 정도, 요 정도 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된 게 7억 1,516층이, 그리고 최근에 좀 거래가 됐네요. 7억 1천, 7억 2천, 뭐 요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한 7억대 중반, 7억대 중반 정도가 시세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실거래된 건 그렇고요. 지금 매물 양이 얼만큼 되는지를 좀 보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84A 타입 매물만 제가 모아놓은 건데요. 실제로 네이버 가면은 100몇 개 매물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거기 이제 한방 매물이 중복 매물로 들어가가지고 매물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84A 타입이 손에 셀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방금 실거래가 보니까는 7억 1천, 7억 2천 거래가 됐는데 그것보다는 다 비싸게 나왔어요. 한 7억 5천, 7억 6천 정도, 한 요 정도가 앞으로 실제로 거래가 가능한 매물이 한 요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8억 넘게 거래된 거는 뭐 급한 거 없다는 거죠. 지금 팔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제스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굉장히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 계림 아이파크 SK 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큰 대단지죠. 1715세대입니다. 그리고 임대가 150세대가 포함되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주차가 1.24대. 여기 좀 아쉽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지라든가 그리고 대표적으로 조경 특화가 굉장히 탁월하게 잘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입주가 염주 포스코랑 비슷하죠. 2022년 10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단지 내 면적별 정보 보니까요. 26평, 30평, 31평, 34평, 50평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일반, 조합, 임대 이렇게 해가지고 합계가 1715세대인데 일반 분양은 1100세대 정도 분양을 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니까는 커뮤니티가 여기가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리고 커뮤니티 광장에 단톡방에서 많이 보실 텐데 뭐 미디어 큐브 이걸로 유명하죠. 어쨌든 커뮤니티가 굉장히 조성이 잘 돼 있는 단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요거는 이제 실거래가입니다. 2024년 실거래 가격인데 보니까는 6기 타입, 여기는 5구 타입이 아니고 한 평 더 크죠. 6기 타입이 최근에 거래된 게 4억 8,500이 21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7위 타입 29평형, 여기는 단점이 이제 주방창이 없다는 게 단점인데 또 장점을 꼽자면은 거실이 넓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장점일 수 있겠죠. 시세 보니까는 5억 6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76 타입이 한 6억 좀 넘어가고요. 84 타입이 염주 포스코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 7억 2천, 7억 3천 정도가 실거래가 찍혔고요. 그리고 123 타입 50평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습니다. 일단 실거래된 거는 이렇게 거래가 됐고 점차 지금 7월 달에 거래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8월 달이 좀 소강 상태일 것 같고 9월 달에 되면은 또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나는 구조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실제 거래된 건 이렇고 매물 수는 이렇습니다. 총 34개의 요거는 84 타입 전체 84 타입 전체 매물이니까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요것도 가격이 지금 한 요 정도 한 16번까지 15번까지는 7억 5천, 7억 6천까지 매물이 형성이 돼 있고, 이 밑에는 거의 7억대 후반, 8억대가 넘어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급한 매물은 아니겠죠. 급한 매물.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거래가 가능한 매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여기도 적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측하신 것처럼 2년 뒤에는 매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면은 일단은 네이버의 매물에 한방 주목 매물이 한 30%가량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매물 뜬 거에 한 70%가 실제 나온 매물인데 이 중에서도 이제 실제로 나온 매물이 호가 매물이 좀 많은 편이에요. 비중이. 그리고 이제 문제는 실입주 할 수 있는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입주 당시에 너무 싸게 맞췄던 전월세, 갱신 비율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제 지금 2년 됐잖아요. 그러면 갱신하면 이제 4년 차에 좀 매물이 돌 텐데 지금 2년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림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기금 대출이 6억까지가 기금 대출, 정부에서 하는 기금 대출
매출이 6억까지가 마지노선이다 보니까는 6억 미만의 거래가 이제 29평형이 매물이 이제 6억이 안 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래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도 이제 매물 수는 줄어들고 수요주는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또 가격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어쨌든 제일 기준 가격 84 타입이 적정 시세가 지금 현재로서는 8억 중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8억 중반이면은 뭐 가격이 많이 빠진 게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매도자의 마인드와 매수자의 마인드가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기대했던 가격이 있어요. 기대했던 가격. 보통 8억은 넘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가격이 떨어졌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심리적인 반응이 다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가지 화두가 이제 전세인데요. 전세는 지금 현재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시세가 얼마인가 봤더니 2억 9천이 이제 한 3억 3천 정도, 요 정도 되고요. 그리고 31평은 거의 매물이 별로 없고요. 84 타입이 한 2개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전세 가격이 굉장히 셉니다. 지금 4억대가 넘었어요. 4억대가. 이때 입주장만 해도 3억도 안 되고 2억대의 전세를 맞춘 매물들이 상당한데 입주 당시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당시 계약갱신 해가지고 2년 더 사시는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어쨌든 4년 뒤에는 또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시세가 이렇게 높다 보니 지금부터 찬찬히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이분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2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다가 지금 보합을 지나서 약간의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어떤 분들은 2026년도에, 요거는 지금 현재 2024년도고 2026년도에 입주 물량이 많지 않냐, 그렇다면 이때 또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2024년 후반기하고 2025년이죠. 이때 입주 물량이 또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프가 약간의 상승으로 갔다가 26년도에 약간 떨어지는 국면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지금 현재 시점보다 더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로서도 이렇게 예민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일 것 같고요. 2025년도 상반기 지나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자료가 실거주 내 집장만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